안녕하세요. 이해 쉬운 K주식 분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에이럭스 기본적인 내용들 좀 살펴봤었는데요. 예, 그렇죠. 기업 개요나 시장 경쟁력 같은 것들. 네, 오늘은 2025년 6월 2일 기준으로 저희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요. 에이럭스, 종목 코드 475580이죠. 이 에이럭스의 재무 상태, 또 기술적 흐름 좀 더 깊게 파고들고요.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맞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하고 최종 평가까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정말 실제 투자 결정에 좀 더 직접적인 숫자들, 또 차트 이런 걸 볼 시간이죠. 네네. 특히 요즘 보면 실적은 좀 안 좋은데 일부 기술적 지표는 또 괜찮게 나오고 이게 좀 엇갈려서요. 맞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가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게 아마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법적 고지 및 투자 주의사항. 본 콘텐츠는 초기 화면에 명시된 날짜 기준 데이터로 제작자 포트폴리오의 5% 미만 종목을 다룹니다. 콘텐츠에 오류가 포함됐을 가능성과 검증되지 않은 평가 방법론을 사용했음을 안내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 권유가 아님을 명시합니다.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재무 상태부터 좀 짚어보죠. 저희가 준비한 자료 보니까 매출 자체는 꾸준히 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성장세가 좀 꺾이고 이익은 오히려 줄었네요. 이거 좀 불안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2024년 매출이 550억 원이었는데 전년보다는 조금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문제예요. 30억 원으로 이게 무려 39%나 줄었습니다. 39%나요? 꽤 많이 줄었네요. 네. 거기다가 올해 2025년 1분기에는 아예 17억 원 영업 손실, 적자 전환까지 했죠. 적자 전환. 물론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일회성 비용 영향도 있다고는 분석되는데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우려스럽죠. 그렇죠. 아무래도 실적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또 재무 안정성 지표를 보면 이건 또 괜찮아요. 부채 비율은 10%대 아주 낮고. 네, 엄청났죠. 네. 자본 유보율은 1,000% 넘고요. 단기적으로 좀 안 좋아도 버틸 체력은 있어 보이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재무 구조 자체는 정말 튼튼해요. 상장할 때 확보했던 자금 있잖아요. 약 235억 원. 네네. 이걸로 이제 글로벌 시장 돌고 공급망도 좀 안정화하고 이런 데 투자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주목할 점이 수익성 좋은 드론 사업 비중을 늘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드론 사업이요? 네. 이 부분이 계획대로 잘 되면 나중에는 수익성 개선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안정성은 좋은데 수익성 악화 우려가 같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무적으로는 튼튼한 기반 위에 단기적인 숙제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그럼 이제 시장 참여자들 심리를 보여주는 기술적 분석은 어떨까요? 지금 주가가 1,450원인데 52주 최고가랑 비교하면 진짜 많이 내려왔거든요. 네, 많이 내려왔죠. 근데 또 최근에는 바닥 다지고 살짝 고개를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기술적 지표들이 진짜 좀 복잡하게 나오고 있어요. 혼재돼 있다고 봐야죠. 혼재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단기 지표인 스토캐스틱 있잖아요. %K가 12.07, %D가 8.07인데 이게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어요. 과매도면 단기 반등. 그렇죠. 단기간에 너무 많이 떨어져서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신호인데 근데 또 다른 주요 지표들 예를 들어 RSI는 45.6으로 그냥 중립이고요. 중립. 네. 그리고 MACD 오실레이터는 마이너스 30.0으로 여전히 약세 신호입니다. 스토캐스틱이랑은 좀 다르네요. 추세는 어떤가요? 추세 강도를 보는 ADX는 13.77로 아직 뚜렷한 추세는 없다 이렇게 나오고요. 다만 방향성 지표라고 PDI, MDI가 있는데 MDI보다는 조금 위에 있어요. 그럼 매수세가 조금은 더? 네, 그렇죠. 매수세가 약간은 위에 있다. 이렇게 해석할 요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 SI 지표예요. 다른 지표들이랑은 완전 딴판인데요. 이 SI 그게 뭔가요? 추세 추종 지표랑 모멘텀 지표를 합쳐서 매매 타이밍을 잡으려는 도구거든요. 근데 저희 준비된 자료 분석 모델에 따르면 에이럭스의 이 SI 종합 점수가 무려 91.75점이나 나왔습니다. 91.75점이요? 네. 보통 90점 넘으면 강력 매수 신호로 보거든요. 다른 지표들이랑은 완전히 상반되는 좀 이례적인 신호라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추세 반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와, 정말 신기하네요. 수급은 좀 어떤가요?
외국인이나 기관은요?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최근 한 달 동안 좀 샀다 팔았다 변동성이 컸고요. 기관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꾸준히 좀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와, 진짜 복잡하네요. 튼튼한 재무 기반, 성장 기대감. 그런데 단기 실적은 부진하고 기술적 신호는 또 엇갈리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 투자자 여러분이 에이럭스 투자를 고민한다면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까요? 네, 이렇게 신호가 좀 엇갈릴 때는 아무래도 신중해야겠죠. 다만 이례적으로 높은 이 SI 점수 그리고 스토캐스틱 과매도 상태 이걸 고려하면 현재가 한 1450원 부근 이쯤에서 위험 관리하면서 분할 매수를 시작해 볼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 분할 매수요? 네, 일체로는 한 10,000원 선 지지되는지 보고 만약에 거길 깨고 9,500원 아래로 밀린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식으로 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걸 권장합니다. 목표가랑 손절가는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매도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1차는 3,000원, 2차는 5,000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운 좋게 공모가였던 16,000원까지 회복한다. 그러면 전량 이익 실현도 고려해 볼 만하고요. 물론 시나리오별 대응도 필요하겠죠.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미 공군 사주 같은 진짜 강력한 호재가 터진다거나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좋아진다. 그러면 목표가를 18,000원까지도 올려볼 수 있겠죠. 반대로 안 좋은 경우는요? 반대로 실적 악화가 계속된다. 이러면 8,500원을 최종 손절 기준으로 잡고 좀 빠져나오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쭉 분석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에이럭스에 대한 최종 평가를 한번 내려보죠. 네, 종합적으로는 조건부 매수, 영어로는 hold with positive bias 정도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건부 매수요? 네, 그러니까 재무 안정성이라는 아주 든든한 방패가 있는데 단기 수익성 악화나 기술적 불확실성 같은 창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양면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핵심적인 기회 요인, 또 위험 요인 다시 한번 딱 정리해 주시죠. 가장 큰 기회는 역시 미중 드론 갈등 속에서 반사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점, 이게 크고요. 또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드론 시장, 그리고 드론의 핵심 부품, 두뇌 역할을 하는 FC, 비행제역이라고 하죠. 이걸 자체 개발하는 기술력이 있다는 거, 이게 구조적인 성장 동력입니다. 네. 리스크는요? 반면에 리스크는 당장 눈앞의 실적 부진, 그리고 주가 변동성이 좀 높다는 거, 마지막으로 앞으로 경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환경적인 요인, 이 정도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에이럭스를 좀 눈여겨보고 계신 투자자 여러분께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긍정적인 이 SI 신호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좀 믿어보겠다 하시면 분할 매수 전략은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단기 실적 리스크, 또 주가 변동성 리스크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투자 비중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5% 이내로 좀 제한하시는 게 안전해 보이고요. 비중 조절이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분기별 실적 개선 여부를 꼭 확인하시면서 투자 기간은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잡고 목표 수익률은 한 25%에서 30% 정도 이렇게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에이럭스의 재무, 기술적 분석과 투자 전략까지 아주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안정적인 재무 기반과 기술력, 또 성장 잠재력 이런 건 참 매력적인데요. 그렇죠. 다만 단기적인 실적 회복 여부라든지 시장의 변동성은 반드시 조금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ESI 같은 좀 이례적인 지표가 정말 의미 있는 신호가 될지, 또 미중 관계 같은 외부 변수가 주가에 어떻게 작용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주목해야 합니다. 기술주 투자는 항상 높은 기대 수익률만큼 그에 상응하는 위험도 따른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해 쉬운 K주식 분석에서 준비한 에이럭스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